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의 조기 종식을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 4월 21일 날 버트 레드필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 공격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퍼질 경우에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다 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이 독감 시즌이 악화될 무렵에 시작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정점을 찍었다면 보건 수용 능력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3월 21일 날 정은경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감염된 이후의 면역 형성 과정 등에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본다. 1년, 장기간 어느 정도 몇 년간은 계속 유행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명지병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 전문가는 아무리 짧아도 내년 말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짧게는 이번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올해 가을, 겨울일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2차 대유행, 팬데믹은 또 올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의사이자 병원협회 코로나19의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도 맡고 있고 코로나19에 관한 진단시약도 만들어냈고 누구보다 다양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도를 더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물리적 거래의 축소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경제활동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래 정발, 거래 축소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물리적으로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구매력,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 감축이 일어나게 되고 수요 감축은 기업의 매출 급감으로 연결됩니다.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면 결국은 인력을 축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이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게 되고 다시 또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감소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악순환 구조의 경제가 접어들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가 그동안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거래 자체가 축소되는,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난 기억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자금을 투입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난이 대부분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경제난일 것입니다. 이미 경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위기 상황을 지나치게 정복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내 제조 대기업들이 일제히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분야도 아주 광범위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매출이 없어지니까.
나갈 돈은 계속해서 청구수가 날아오고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건설 등 거의 전 업종에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짧게 굵게 겪었던 환란 경무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입니다. 4월 한 달 수출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9%가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 타격에 따른 비용 청구서가 어떻게 날아올지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에 5대 그룹의 경영진들과 만나서 4월 20일입니다.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비상자금 지원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나 1년간 버틸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날 5대 그룹의 실무진들의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먼 나라 사례를 들 것 없이 가장 지금 극적인 사례는 대한항공입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현재 한 달에 약 6천억 원 정도의 고정비가 나갑니다. 대한항공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한항공 여객 매출의 94%가 국제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선 노선은 거의 지금 운항이 중단된 거의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대한항공에 들어오는 회사채 규모는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갚아야 될 회사채의 차입금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난항을 겪자 급히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조 원이 들어오더라도 인건비라든지 항공기 리스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는 매달 6천억 정도의 그런 고정비를 빼고 나면 금세 바닥이 나버릴 수 없는 거죠. 다음 질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정부는 4월 20일 날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주도로 총 40조 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됩니다. 항상 경제위기 시대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금이 지원 대상은 현재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그런 입장은 어떻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간산업은 살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굳혔다고 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쌍용자동차 등이 아마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단 3개월 만에 심각한 유동성을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딱 3개월, 2월, 3월, 4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의 그런 여파를 겪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 이런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살릴 수 있는 기업과 살릴 수 없는 기업, 살려야 되는 기업과 살릴 필요가 없는 기업을 효율성이라는 그런 잣대를 중심으로 해서 잘 구분해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 귀한 자원을 잘 배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왕창 써버리고 나중에 정작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돈을 동원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종류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든지 간에 앞으로 한국은 거대한 국유화 조치가 불가피해진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 기업의 지배주주나 소유주가 자구 노력을 한 대가로서 상당한 정도의 그런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유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영화된 그런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시 민간 기업으로 매각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또 그렇게 매각 조치를 해서 민간 기업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냥 위기 때 국유화된 기업들을 경영의 비효율성이 좀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그렇게 기업의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유화 이후에도 그대로 지배구조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겠죠. 한국이 지금 가는 길은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3개월 만에 한국의 간판급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6개월 그리고 1년 이렇게 코로나19 우한폐렴이 장기화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경제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